안녕하세요. 탄탄토익 강사 멜리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바로 덩어리 표현들, 덩어리 단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 해석하는 문장의 형식 두 번째, 3형식에서 5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요. 문장의 형식은 이렇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5개 형식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항상 주어와 동사로 문장을 시작을 해주셔야 하고 지난 영상에서는 1, 2형식만 나왔는데 이렇게 딱 끊어서 1형식과 2형식에서 쓰이는 이 동사들을 우리는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3, 4, 5형식, 지금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되는 이 이것들을 뒤에 목적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형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시 문장이 여기도 역시 4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시작을 할 때 목적어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를로 또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밑에 예시 문장을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job seekers, 구직자들은요 must submit,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their resume, 그들의 이력서를. 주어는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런 식으로 을이나 르로 끝나는 이 부분이 바로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실게요. 미스터 스티븐슨 씨는 주어는 made 했습니다. a reservation, 예약을. 뒤에 for company dinner라고 해서 전치사로 시작하는 이 덩어리는 바로 전치사구. 다시 말해서 수식어구에 해당이 되죠. 수식어구는 문장에서 지워져도 문장 전체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뼈대만 놓고 봤을 때 스티븐스는 예약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수식어구를 다시 열어놓고 보면 for company dinner 이렇게 했으니까 회사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는 문제로 해당이 되는데요. 3번 문장을 볼게요. Greencap Limited 라는 회사는 operate 하면은 운영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운영합니다. more than 10은 10이잖아요. 10 무엇을 운영을 하는지, 운영을 하다 라는 단어만 봐도 우리가 아까 자동사, 타동사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동사만 놓고 뒤에 을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때 을이 필요하면 그것은 바로 타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린캡이라는 회사는 운영합니다. 무엇을. 지금 우리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뒤에 more than 이라는 것은 뭐뭐 이상, 목적어에 해당이 되지 않죠. 10이라는 것은 10개인데 10인데 보통 숫자들은 다 형용사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땡땡을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across the country, across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는 지워버리면요. 진짜 여기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목적어로 올 수 있는 품사를 골라주시면 자, 여기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D가 되겠네요. locations. 10개이기 때문에 복수명사 처리를 해서 s가 붙어 있습니다. location은 위치라는 뜻이지만 우리 토익에서는 location은 지점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린캡이라는 회사는 1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합니다. across the country 이것까지 보면 전국에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스 도나 씨는요, 주어는 deliver 하면은 뭐 배송하다, 배달하다, 운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여기 on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을 같이 봐야 되겠죠? 왜냐면 뒤에 before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선 전치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이 전치사로 시작되는 이 부분은 그냥 다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데. 그럼 다시 한번 동사에다가 을을 붙여보세요. deliver, 배송하다, 무엇을. 분명히 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3형식 문장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럼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명사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로케이션을 골랐던 것처럼. 그렇다면 여기서 선택지에서 명사는 정답은 C로 갑니다. speech라고 하면은 연설이라는 명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앞에 써 있는 impressive 하면은 인상적인이라는 sive로 끝나면은 형용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을 해주니 도나 씨는요, 인상적인 연설을 배송했다? 배송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해주실 때는 deliver a speech라고 하면 연설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나 씨는 인상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수식어구를 좀 열어볼까요? 언제 했냐면 before introducing the latest product of her company. 여기도 지금 수식어구 안에 다시 한번 또 수식어가 있어요. 그녀 회사의 가장 최신 상품을 소개하기 전에 자기 회사의 상품을, 최신 상품을 소개하기 전에 인상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형식으로 넘어갑니다. 4형식에서는요,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생겼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해석을 하실 때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문장을 볼게요. 항상 동사를 먼저 찾아주시고 visitors, 방문객들은 should show, 보여주셔야 합니다. us, 우리에게 their identification card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아까 봤던 before가 또 나왔죠? 이만큼은 다시 한번 전치사 덩어리네요. 그래서 이 덩어리는 지워버리면 다시 한번 또 뼈대만 놓고 해석을 해주시면 방문객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identification은 그냥 ID 카드라고 하시면 돼요. 신분증이죠. ID 카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수식어구 열어볼까요? Before entering the building.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The executives of No Associates Company gave. 동사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끊어줘서 전치사가 시작되는 여기는 수식어구니까 지워주시면요. 주어는 회사 간부들이에요. 회사 간부들은 주었습니다. Sales Department, 영업부서에게 무엇무엇을, 영업부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IO에게 DO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수식어구 열어놓고 보면 No Associates라는 회사의 회사 간부들은 영업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3번 문장을 볼까요? 여기도 역시 동사를 제일 먼저 찾아주세요. 자, 주어 끊어서 보시면요. 마케팅 디비전 매니저,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의 매니저는 will send, 보낼 것입니다. her, 그녀에게 무엇무엇을 보낼 것입니다. 뒤에 along with relevant information, 이만큼은 또 along with가 전치사네요. 그래서 전치사 덩어리는 또 지워주시면 여기는 직접 목적어 하나만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앞에 어도 있어요. 그럼 여기 명사를 골라서 그녀한테 뭘 보낼 거냐면 파일을 보내겠죠. 물론 여기에 파일스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어가 있기 때문에 어는 숫자 1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를 보낸다라고 해서 C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어 열고 다시 한번 보시면요. relevant라는 단어는 관련이 있는 정보들과 함께 그녀한테 서류를 보낼 것입니다. 4번으로 가볼까요? 자, 4번에 수식어가 좀 많이 붙어 있네요. 앞에 크게 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에 thanks to 하면은 뭐뭐 덕분에 라는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컴마가 있죠. 그럼 사실 이만큼은 안 읽어도 되고요. 빈칸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만큼 안에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볼까요? 윌리엄스 씨는 should가 아니라 could 이메일이 동사로 쓰여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on 있고 다시 한번 또 on이 있어요. 그럼 여기 on 앞에서 끊어주셔야 되겠죠?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아티클은 기사예요. 신문 기사. 윌리엄슨 씨는 누구누구에게 신문 그 기사를 이메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기사를 보내냐?
여기에서 우리가 골라야 하는 것 정답은 C로 가네요. 이렇게 OR이 끝나는 게 사람 명사인데요. 에디터라고 하면 편집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사실 문법상으로 봤을 땐 되게 어려운 문법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별로 무리가 없었어요. 여기 thanks to 안에 있는 걸 보시면요. Thanks to deadline being postponed. 자, 해석만 할게요. 데드라인은 마감일이죠. 마감일이 postpone 하면은 연기하다, 미뤄지다예요. 그래서 마감일이 연기가 되어진 덕분에 윌리엄스 씨는 에디터에게, 편집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 한 것처럼 덩어리 단위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형식은 사실 문장의 형식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아까 3형식에서처럼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바로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격 보어는 아무래도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형식은요. 해석하는 방식을 기억을 해주세요. 주어는 목적어가 목보하게 동사하다. 여기에서 목적어가 목보하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실게요. 항상 동사를 먼저 찾아서 체크를 해주시고 동사 앞에서 끊어주시면 Most of participants,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consider 여기다 또는 생각하다예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여깁니다. The seminar를 목적어를 어떻게 여기냐?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informative라고 하면 이렇게 tive로 끝나면 형용사에 해당이 되죠. 부사를 제외하고는 명사나 형용사 이런 것들은 다 문장의 성분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 뒤에 하나를 더 연달아서 쓰려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오형식 해석하는 방식에 대입을 시켜서 보면요. 주어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목적어가 세미나가 informative 유익하다고 considered 생각합니다. 목적어가 목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여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두 번째 거 볼까요? advert company는 주어는 다시 한번 동사 체크해 주시고 found는 find의 과거형인데요. 더 이상 찾다라고 하지 마시고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다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advert company는 회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The latest trend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면 가장 최신의 경향, 유행이 interesting, 흥미롭다는 것을 목적어가 목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는 목적어가 목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밑에 걸 한번 볼까요? The manager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wants to make the reporting system 땡땡 이렇게 들어가요. 문장이 좀 길어요. 수식어구를 걷어내고 본동사를 찾아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동사를 찾는 일. 쭉 보다가 want 동사가 나왔죠. 여기 make도 역시 동사지만 두 번째 나오는 동사니까 얘가 동사다 이러면 안 돼요. make 앞에 to가 있어서 얘는 투부정사에 해당이 됩니다. 동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want 앞에서 끊어주시면 이만큼이다 주어. 자, 주어 안에 들여다볼까요? 주어 보시면 전치사인이 보이네요. 그럼 이만큼이 다시 한번 수식어구. 수식어구는 지워주시고. 그러면 문장은 매니저네요. 그러면 매니저는 원한다가 나와요. 매니저는 뭘 원하냐면요. to make 하기를 원합니다.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까 투부정사가 포함된 얘는 동사는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동사의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동사가 나오니까 문장의 형식이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reporting 시스템 하면은 보고하는 그 시스템을 말하죠. reporting 시스템이 목적어가 목보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쓸 것이요. 선택지에 보시면 simply,
ly 부사, to simplify 투부정사, simple 간단한 형용사, synchronous NESS 붙어 있으면 명사예요. 자, 우리 아까 지난 영상에서 주격보호 했던 거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주격보호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고 있는 목적격 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가 올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형용사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형용사인 simple을 골라줄 건데요. simple을 넣고 해석을 해보시면요. 자, 매니저는 원합니다. 리포팅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식어구에 있는 거를 다시 열어놓고 보면 어디에 있는 매니저냐면 회계부서에 있는 매니저네요. 회계부서에 있는 매니저는 이 보고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까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지만 명사를 답으로 고르지 않는 이유는요. 만약에 여기다 명사를 골라주시면은 이상하게 돼버려요. 목적어와 목보가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리포팅 시스템이 간편함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도 말이 안 됩니다. 시스템은 시스템이지 시스템이 간편함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문장을 볼까요? 문장은 굉장히 짧았어요.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은요, keep 합니다. 동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neighborhood라고 하면은 단어장을 찾아보면 이웃이라고 나오는데 이웃이라는 게 그냥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후드가 없이 네이버만 나왔으면은 얘는 사람 명사로 이웃인 사람을 뜻하는 거지만 후드가 붙어 있으면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동네를 유지합니다. 삼형식에서 나는 끝내고 싶은데 동네를 유지한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형식에서 조금 더 연장시켜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까지 끌고 갑니다. 그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두 가지. 명사, NESS로 끝나는 명사 또는 형용사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부사나 동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사는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사와 형용사가 있을 때 형용사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형식 해석하는 방식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요. 자원봉사자들은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목적어를 목보하게 유지하다,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3, 4, 5형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문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탄탄토익 수업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덩어리인데요. 덩어리를 끊어서 수식어구는 지워지고 또는 남겨서 그 덩어리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문의 문장을 덩어리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좀 볼 텐데요. 항상 문장에서 동사를 제일 먼저 찾아주셔야 합니다. 1번 문장을 볼게요. The aim of the company check service is. 자, is가 나왔죠? is가 나왔으면 세모 표시해 주시고 우리 지난 영상에서 1형식과 2형식을 봤었는데요. 2형식에서 비동사는 2형식 대표 동사이다, 뭐뭐이다 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나왔으면 뒤에는 주격 보어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주어는 the aim이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있는 걸 먼저 살펴볼게요. 전치사 of부터 이만큼은 수식어구에 해당이 되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주어는 is to allow,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투부정사라는 좀 어려운 문법이 나오긴 했지만 to allow는 동사는 아니지만 allow는 동사 역할을 못하지만 allow 자체는 원래는 동사였었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장의 형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allow, 허락합니다. 얘를 다시 한번 동사라고 보시면 team members
목적어가 to communicate, 목모하게. 전치사 with one another, more easy. 그리고 more easily 하면 더 쉽게. 여기도 역시 수식어구니까 이렇게 같이 다 지워버리면요. 결과적으로 남는 것들은 이것만 남겨서 해석을 해보시면 the aim, 목표는 팀원들이 to communicate, 팀원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은 allow는 허락하다라는 뜻이지만 진짜 허락하다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이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 또 붙여보죠. 뭐의 목표였었냐면 회사의 채팅 서비스네요. 챗 서비스니까 회사에서 쓰는 이 회사의 채팅 서비스의 목표는 팀원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with one another 하면 서로 more easily 더 쉽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채팅 서비스는 팀원들이 서로 더 쉽게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장은 이렇게 길었지만요. 이 문장은 이 형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비동사가 들어가면서 얘는 이 형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장으로 가시면은 문장이 아까보다 더 길어졌어요. 다시 한번 동사를 먼저 찾아주시면요. The must go magazine announced. 발표하다, 알리다. 얘가 바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역시 우리 아까 3, 4, 5 형식에서 연습했었던 것처럼 알리다, 무엇을 붙여보세요. 말이 되겠죠? 알리다 라고 했으면 무엇을 알리는지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얘는 주어는 알린다, 무엇을 이렇게 해서 3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형식인데 목적어가요.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목적어가 아무리 길어도 3형식입니다. 문장이 계속 길어지지만 그래도 전체 문장은 3형식이라는 거. 여기에서 대시라는 것을 우리는 접속사 대시라고 부릅니다. 접속사 대,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접속사는 특이사항이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 다시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들은 will hire, 고용할 것입니다. more additions,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할 것입니다. to the graphic team, 전치사 덩어리네요. in 3 months, 여기도 역시 전치사 덩어리. 이렇게 전치사로 시작한 덩어리들을 다 지워놓고 보면은요. 그냥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 must go라는 잡지사는 그들이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을 붙여볼게요. 그 추가적인 인력이 어디로 가냐면 그래픽 팀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in 3 months니까 3개월 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 후에 그래픽 팀의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and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문장이 나와요. They will receive, 그들은 받을 거예요. applications, 지원서들을 받을 것입니다. only through their website, 오직 그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는 전치사구입니다. 이만큼 전치사구. 그러니까 지금 아랫문장 같은 경우는 3형식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들은 지원서를 받을 것이다. 근데 전치사구로 살려놓고 보면 그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실게요. 여기도 역시 동사를 잘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photographer David Johnson presented. 동사 나왔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더 이상 동사는 없네요. 그럼 얘가 동사가 맞고 그럼 앞에서 딱 끊어져서 이만큼이 주어. 그러면 사진 작가인 데이빗 존슨 씨는 presented, 제시하다, 보여주다요.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을을 붙여볼까요? 보여주었다, 무엇을. 무엇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타동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뒤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his latest work라고 해서 그의 가장 최신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뒤에 더 보시면은요. during 전치사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
During last week's exhibition, 이만큼 전치사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전치사니까 다시 한번 전치사 덩어리. 또 밑에 줄 다시 한번 전치사 덩어리. 덩어리가 지금 3개가 붙어 있어요. 이 덩어리 살을 다시 붙여서 해석을 해보시면 자, visual art의 자, 여기는 한 단어로 보셔야 되겠네요. Bellwood Gallery of Visual Art에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벨우드 갤러리에서 지난주에 exhibition은 전시회죠. 전시회 동안에 그의 가장 최신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런 긴 문장들도 역시 계속 덩어리 단위로 끊어주시면은 그리고 수식어구들을 잘 걷어내시면은요. 문장의 성분이 뭐가 필요한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사 공부 그리고 문장의 구성 성분 단위로 어떤 품사들을 써야 할지 여기가 분명히 주격보어라는 것은 알았는데 이 주격보어 자리에 명사를 써야 할지 형용사, 부사 아니면 동사 원형 아니면 얘처럼 투부정사 무엇을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만 좀 공부를 해주시면은요. 문장을 구조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파트 5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파트 7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파트 7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고 내용을 캐치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바로 이렇게 덩어리 단위로 끊는 거거든요. 이렇게 에임은 허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뒤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잡지사는 발표했다. 무엇을 그럼 뭘 발표했는지만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진작가인 데이비드 씨는 그의 최신 작품을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수식어구는 좀 걷어내고 이렇게 좀 뼈대만 빨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더 빠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캐치를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장의 형식 영상이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